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냉혹한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봄이 무르익은 한양 북촌. 담장 너머로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비단병풍이 늘어서 있고 상좌에는 기름 바른 마룻바닥이 번들거렸습니다.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 권대호의 저택이었습니다. 그 대청 위에 한 사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입술은 달싹이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고을의 하늘이었던 사람,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두 손에 쥐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마룻바닥에 이마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 위로 낯익지만 낯선 목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어이 친구, 그동안 관직 생활은 좀 할만했나? 마패였습니다. 번뜩이는 마패. 그 위에 새겨진 어명의 두 글자. 조선 팔도 어디서든 부정한 관리의 죄를 즉결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그 패가 지금 대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직접 죽이라고 명했던 사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벼랑에서 강물로 떨어져 죽었다고 자기의 신복의 입으로 직접 보고를 받았던 그 사내가 지금 어사복을 입고 자신의 머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훔친 이름으로 빛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을 돌려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을 되돌립니다. 15년 전 전라도의 한 작은 고을로 임석진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초가집 3칸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석진이 12살 되던 해 봄에 이름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뒤로 삭바느질과 나물 캐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등이 점점 굽어갔고 기침 소리는 계절이 바뀔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석진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을 보면 한 번에 외웠습니다. 뜻을 물으면 막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웃에서 빌려온 등잔을 켜고 앉아 밤을 넘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의 늙은 훈장이 어느 날 석진의 어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한양에 가야 합니다. 과거에 보내면 반드시 급제를 할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이 아이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아깝습니다, 참으로.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로 훔쳤습니다. 그러나 한양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험장까지의 여비, 머무를 곳, 날로 나빠지는 어머니의 약값. 석진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석진에게 어느 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대호.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주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논밭이 얼마나 되는지 당사자도 정확히 셀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많은 집안. 대대로 무반 집안이었지만 부친의 대에 이르러 문과 출신 관료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아들만큼은 문과로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호는 글에 도통 소질이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만 벌써 몇 번째 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초시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선생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라고. 글재주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그러나 대호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과거 없이는 관직이 없다. 관직 없이는 가문 또한 없다. 그래서 찾아온 곳이 석진의 초가집이었습니다. 대호가 처음 찾아왔을 때 석진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그 옆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진아, 나는 솔직하게 말하겠다. 네 실력은 내가 잘한다. 한양에서 봐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수재야. 나는 반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 나 대신 시험을 쳐주라. 내 이름으로. 네가 장원급제만 시켜준다면 네 평생 먹고 사는 것 내가 다 책임지겠다. 어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집도 새로 지어드리마.
나 이거 헛말하는 거 아니다. 돈은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거든.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도끼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창 너머 작은 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그 소리가 석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대리 시험은 발각되면 그냥 곤장 몇 대로 끝나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중죄였죠. 그러나 석진은 대호의 제안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호야, 한 가지만 약속해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약이 끊겨선 안 된다. 달마다 약재와 쌀을 보내라. 그것만 지켜주면 내가 네 제안대로 하겠다. 당연하지. 그것뿐이냐? 더 말해봐라. 더 해줄 수도 있어. 그것이 석진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밤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석진은 대호 집안의 족보를 외웠고 부친의 이름과 본관을 답안지 앞장에 단정히 적었습니다. 며칠 뒤 과거 방이 한양거리에 붙었을 때 맨 위에 올라온 이름은 권대호였습니다. 권씨 집안의 하인들이 장대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고 고을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주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상 어디에도 석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호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예문관의 자리를 받았고 가문의 인맥을 타고 빠르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출세는 실력이 아니라 연줄로 하는 것임을 대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연줄을 쓰는 데에는 타고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한 고을의 수령 자리를 받아냈고 그 고을에서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석진은 처음 석 달은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대호가 보낸 심부름꾼이 달마다 약재와 쌀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그것을 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한양에서 권력의 맛을 처음 본 대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석진이가 입을 열면 내 인생은 끝이다. 지금은 조용히 있어도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지. 그리고 약값을 계속 보내다 보면 집사람도 수상하게 여길 거야. 어딘지 모를 안악에게 돈을 대는 게 무슨 일이냐고. 이건 지금이라도 끊어버리는 것이 맞아. 약속한 지 넉 달째 되던 날부터 심부름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 석진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아는 상인편에 구두 정가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어머니는 약을 끊은 채로 긴 겨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치던 한겨울의 밤이었습니다. 석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동시에 겨울 건초더미에 기름이라도 부은 것처럼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석진이 연기 냄새를 맡고 뛰쳐나왔을 때 이미 문간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방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석진이 불길을 뚫고 문 앞까지 달려갔을 때 뒤에서 팔이 잡혔습니다. 칼을 든 사내였습니다. 칼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석진은 비틀거리며 뒷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마당 끝에는 벼랑이 있었고 그 아래로 한겨울 강물이 흘렀습니다. 뛰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 계신데. 그리고 뛰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몸을 삼켰습니다. 겨울 강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칼이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물속으로 번졌습니다. 그것이 석진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강물 아래에서 석진을 건진 것은 인근 마을에서 낚시를 하던 노인이었습니다. 황처사,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다 세상이 싫어 산속으로 들어온 은퇴한 학자였습니다. 노인은 강물에서 건진 청년의 옆구리에 난 칼자국과 그 흘린 눈썹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겨울 내내 석진을 먹이고 재우고 약을 다렸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왔을 때 석진이 겨우 일어서자 황처사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찾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황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산속에서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 석진은 황처사의 밭을 갈고 장작을 팼습니다. 밤에는 등잔을 켜고 앉아
황처사의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경사자집, 법전, 행정실무집. 한 번 읽은 것은 두 번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 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글재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오르는 분노로 책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대호야, 네가 훔쳐간 그 이름은 원래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 이름이 아니야.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명예를 되찾겠다. 그리고 너를 결국 심판할 것이야.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다. 그 어느 날 밤 황처사가 공부하는 석진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거든 잊지 말아라. 계획 없는 분노는 자신을 망칠 뿐이야. 3년이 지나자 석진은 황처사에게 배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5년이 지나자 황처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나는 한 것이 없다. 다 너 혼자 한 것이다. 석진은 황처사의 방문 앞에서 길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바꿨습니다. 성은 그대로 이름만 고쳐 다은고을에서 기적을 올렸습니다. 새 이름, 새 신분으로 다시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과거 시험장에서 석진의 답안지를 받아든 시험관이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리와 경세의 논리가 완벽했습니다. 문장은 칼처럼 간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백성들의 삶과 아전들의 패단을 꿰뚫어보는 시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방 안에서만 자란 사람이 아니로구나. 세상 풍파를 직접 겪은 사람의 글이다. 결과는 급제, 그것도 수석이었습니다. 전시에서 임금을 배웠을 때 임금이 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고. 소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옵니다. 신은 이 나라의 법도가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제 후 석진은 홍문관 부수찬으로 관직을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실무를 익히면서 이조의 인사기록을 살피고 각 고을에서 올라오는 장계를 하나씩 검토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석진은 대호가 어느 고을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대호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봄, 임금이 몇 개 고을에 대한 암행 감찰을 명했을 때 석진은 대상 고을 목록 안에서 대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원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다닙니다. 그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석진은 낡은 행색으로 대호가 다스리는 고을에 들어섰습니다. 어깨에 허름한 보자기를 짊어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떠돌이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먹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시키고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대호는 이 고을에서 백성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부세를 거뒀습니다. 장부에는 가문 피해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 그 곡식은 없었습니다. 상남 명목으로 거둔 포목과 쌀은 한양의 권씨집안 창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러 관아문을 두드린 농민 2명은 행패죄로 몰려 볼기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석진은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관아에 오래 있었던 한 노인 아전이 있었습니다. 대호가 부임한 첫 해부터 장부 조작에 동원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본 장부를 버리지 못하고 낡은 괴짝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신분을 밝히고 그 장부를 요청하자 노인 아전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것을 버리지 못한 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사나리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석진은 그 장부를 받아들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석진이 주막방에 돌아와 장부를 펼쳐보고 있을 때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여럿, 그리고 낮게 나누는 목소리. 사또가 수상한 자가 있다고 하셨다. 며칠째 고을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묻고 다니는 선비 하나, 그 자의 숙소를 찾아내라. 석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대우가 낌새를 챈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서 살아남은 자의 촉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낯선 선비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즉시 수하들을 풀었습니다.
석진은 장부를 품속에 숨기고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와서 다시 돌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석진이 몸을 피해 하룻밤을 보낸 뒤 노인 아전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노인 아전은 그 자리에 없었고 괴짝도 없어졌습니다. 이웃 할멈이 마당 앞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중에 포졸들이 왔다오. 노인네를 끌고 갔어요. 무슨 죄가 있냐고 물어볼 새도 없이. 석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진이 예상했던, 그러나 이토록 빨리 올 줄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호는 눈치가 빠른 자였습니다. 10년이 넘게 관직을 유지해온 사람답게 위험한 냄새를 맡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진은 아무 준비 없이 이 고을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장부 원본을 처음 봤을 때 석진은 즉시 전체를 필사해 두었습니다. 원본과 대조해가며 한자도 빠짐없이. 그 필사본이 지금 석진의 품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형장을 맞았던 농민 2명. 석진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 이미 증언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석진이 이 고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했던 것. 대호의 과거 합격 기록. 지금 관하서고에 보고되어 있을 인사문서. 15년 전 권대호의 이름으로 급제한 그 기록. 석진이 대리시험을 친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문서는 대호가 모든 것을 눈치채고 포졸들을 풀기 시작한 지금 아직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석진은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 없이는 가장 핵심적인 죄목, 왕을 기만한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음을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석진이 관아 서고를 찾아간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아전을 하나 붙잡아 서류를 열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아전에게 석진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또에게 물어보고 싶으면 지금 물어봐라. 단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전은 그 눈빛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석진은 서고 안에서 인사문서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기록, 권대호, 대과급제, 장원, 그 아래 서명과 날인까지 완벽했습니다. 석진은 그 문서를 들고 서고를 나왔습니다. 서고 입구에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석진이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걸어가며 석진이 외쳤습니다. 비켜라. 포졸 하나가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석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멈칫하던 포졸들은 자리를 비켰고 석진은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으로, 그 다음 골목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고을 한복판에서 목청 높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요! 관아의 아전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장터에서 나온 백성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포졸들이 대호의 저택 대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대호는 처음에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어느 개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들이닥치냐고. 그러나 포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어사의 마패가 제시되는 순간 대호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대청에 끌려 나온 대호가 마루 위에 앉은 사또의 얼굴을 봤을 때 그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권대호 듣거라. 대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너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과거 시험에 타인을 내세워 대리응시를 치르게 하고 그 이름으로 국가의 관직을 취득하였다. 이는 왕을 기만하고 나라의 제도를 농단한 죄이니 경국대전 형전에 따라 파직과 문중연좌의 처분을 면치 못한다. 그건 석진아. 잠깐 나는. 둘째, 너는 이 고을에 부임한 이래 3차례에 걸쳐 세금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들에게서 거둔 곡식과 포목을 사사로이 취하였다. 그 총량은 쌀 300석과 면포 200필이다. 원본 장부의 필사본은 이미 확보하였고 인사문서와 대조가 완료되었다. 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셋째,
너는 이 일을 제기한 양민 2명을 행패죄로 몰아 불법으로 형장을 가하였다. 그에 대한 증인도 확보하였다. 대호는 그제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내가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그래, 네가 죽이라고 했지. 대청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전들도 포졸들도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네 입으로 지금 막 스스로 말했다. 살인교사. 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삼킨 순간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스스로의 입으로 내뱉어버렸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라 너의 죄는 파직, 전재산 정몰, 변방 유배형이다. 가짜 이름으로 왕을 기만한 죄와 살인교사의 죄에 대한 처분은 임금께서 직접 결정하실 것이다. 여봐라, 저자의 관복을 벗기고 결박하여라. 석진아, 우리 친구 아니냐? 우리가 같이 자란 기억이 안 나느냐? 제발 이것만큼은. 친구. 그 말이 참 오래되었다. 대청에 남은 것은 조용한 석진과 마당 담장 넘어 담장 위에 올라서서 안을 들여다보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고을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석진은 혼자 마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곳을 15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집터 옆 언덕 위에 작은 봉분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봉분은 비바람에 조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석진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손가락 끝에 흙이 묻었습니다. 봉분 옆에 돋아난 뿌리 깊은 풀들을 하나하나 뽑아냈습니다. 한참이 지나 봉분 앞이 깨끗해졌을 때 석진은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먼 곳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대호의 처분은 그날부터 2달 뒤 조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대리시험의 죄는 왕을 기만한 중죄로 다루어져 파직과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살인교사의 죄에 대해서는 추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3년 동안 착복한 곡식과 포목은 해당 고을 백성들에게 환급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장을 맞은 두 농민에게는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이 내려졌습니다. 노인 아전은 대호의 수하들에게 협박을 받았으나 상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석진이 뒤에서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미리 손을 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방면되었습니다. 석진은 아멘감체를 마치고 한양으로 복귀했습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이 자원하여 그 고을을 살폈는데 그 고을에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것이냐?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사옵니다. 그 고을에서. 그 대답에 임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뒤 석진은 한양의 청요직을 마다하고 지방 고을의 목민관으로 자원했습니다. 백성들과 직접 맞닿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가 부임하는 고을마다 백성들은 이번 사또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석진은 강물에서 살아났을 때 분노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를 잃었고 목숨을 잃을 뻔했고 자신의 재능을 도둑맞았습니다. 그 분노가 없었다면 10년의 공부를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진이 결국 이긴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황처사의 말처럼 분노로 복수하면 결국엔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석진은 분노를 연료로 삼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10년을 절치부심하며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대호를 무너뜨린 것은 석진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대호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분노의 이성을 잃은 자가 스스로 꺼낸 자백, 부정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 부정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쌓아온 자가 가장 방심하는 때에 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것, 더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석진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